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먼 미래 한 10년 정도라고 볼까? 10년. 참 많은 것이 바뀌었을 그 시대. 지금 이렇게 녹음하는 자체에 대한 해픈? 웃음. 가령 두 손에 장갑을 끼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입에 가까이 대서 녹음하고 있는 지금. 그치. 이걸 부러워할지, 공기나 어떤 환경의 오염, 혹은 지구, 급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만약에 이 상황을 부러워한다면 그런 쪽이 아닐까? 내면보다 외부적인 어떤 요인. 그리고, 부러움이 아닌 다소 의아한 물음표를 찍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휴대폰이라는 게 막대 형태이라는 걸, 그리고 들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믿을까? 우리는 이처럼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자연스레 잊어가지. 그리고 그것들이 잊혀지고, 라디오는 여전히 있지. 하지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점차 사라지고 있지. 소리만 듣던 것이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서로 주고받는 세상이 열리면서 자기 사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가나 어떤 굳이 감춘 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경계가 되었던 예전 어떤 도시들, 마을들을 구분지었던 산이나 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경계를 만들었듯이, 국가나 어떤 민족,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주고받고 찾는 기술이 필요해졌고, 이젠 찾다 못해 너무 범람한 이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 반복되고 기록되어지고 습관화되고, 이게 우리네 인생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걸 반복되고 습관화되는 이것들을 학습을 시키지. 머리 아프도록 세뇌를 시키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고. 그러면 깡통도 AI가 된다. 돌도 부처가 되나? 아무튼 아침을 여는 소리들, 출근하는 차량들, 출근해서 물건을 싣고 나가는 차량들. 다소 불편한 건 차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은 우리의 본질, 사람이 태어나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익혀 쌓아 전달하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인류가 아닌 기계에게 입힌다. 와우, 저게 뭐지?
처음 봤어. 정말 넓은 강? 천? 강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무튼 저수지? 강이라고 부릅시다. 달천강. 그 위에 떠 있는, 처음엔 뭔 점점박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가는 거야. 길게 꼬리를 내리고. 뭘까 오리겠지? 왜? 반갑네. 나도 까치 울음소리. 글쎄,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 뭘까? 지금 걷는 것? 반감을 마주한 거? 기계든 인간이든 사실은 이제 인간다움, 기계다움, 혹은 AI다움, 어떤 다움, 본질에 대한 기대하는 것. 무한 경쟁이지만 경쟁 속에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어떤, 아쉬울 수 있지. 기회를 놓쳤다거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어. 왜냐면 세상은 수많은 갖가지의 격가지에 흘러가는 그 중에 어떤 게임의 결정, 어떤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처럼 흘러가는 속에 그냥 편승해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도약을 꿈꾼다면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게 같이 어울려 있어. 그러니 과거의 어떤 큰 부를 이룬 어떤 원천이 금 혹은 부동산, 지금의 어떤 가상화폐, 코인들, 주식, 이제 앞으로 가상세계, 흔히 메타버스. 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보는 중에 와닿는 게 있었지. 가상현실, VR 체험, 이런 것들보다, 와우, 이건 내가 얘기했던, 나도 그렇게 공감했던, 동의했던 내용들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만, 내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게 기획이나 현실에 펼쳐지는 거지. 그렇다면 이 생각이 아닌, 우리가 잠에 빠져들 때 꿈을 꾸는, 내가 통제하지 못한 불특정하게 주어지는 그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무한한 확장성, 특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자기가 휩쓸려 다니는, 사실은 현실하고 차이가 뭐야. 현실 또한 자기 생각과 기획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디 그런가? 큰 흐름에 묻어 있는 거고, 묻혀 있는 거고, 물론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있지. 그래서 꿈과 달리 현실에서의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은 선택과 판단이 가능해. 근데 꿈은 아니야. 죽지는 않지만 생명의 어떤 무한함은 있지만, 육체에 기반한,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하지만 그 안에서의 통제력은 없어.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상세계를 그리는 어떤 그거와 똑같다 이 말이다. 가상세계가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꿈을 꾸듯이 바라보는, 각자가 바라는 어떤 세상들이 만드는 것에 치중할지, 혹은 꿈속처럼 현실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하여 펼쳐지는 세상을 떠돌아다닐지, 그 안에서 다시 무한한 경험을 쌓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다. 상상력. 이 상상이라는 원천은 좀 애매해. 분명히 생각은 짜맞추고
편집하고 도려내고 해서 현실에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생각에 기반한데, 상상은 그 생각의 기반을 월등히 뛰어넘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거지. 좀비가 나타나겠어? 하는데 좀비가 나타난다는 거고, 상상에서는 이미 영화화된 게 몇십 년이 지났으니 굳이 안 좋은 예인 좀비 말고 좋은 예, 우주선, 우주 개척, 어떤 행성, 다른 행성에서 사는 것, 우주여행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상상은 이루어진다. 새처럼 날고 싶었던 것 날게 되었고, 우주에 가는 것 가게 되겠지. 바닷속 탐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이 없다. 하고자 하는 것은 이뤄낼 거다. 지금도 가능하고, 다만 대중적이지 않은 것이고 모를 뿐이지. 불가능은 없다 이거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근데 기술이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기술이 안 되는 것 뿐이야. 어떤 원료,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광속을 넘는 속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졌을 때 눈 깜빡임에 움직이는, 혹은 에너지 기반의 점프, 에너지 기반의 추진력으로 가는,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을 점프하는 공간 도약 개념. 여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가는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라는 개념의 도약 능력. 그냥 시간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깜빡할 사이에 갔다 오는, 혹은 정신으로 육체로 옮기는, 상상이 이처럼 현실로 일어난다면 세상의 복잡성은 더 다양해지겠지. 경험을 수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다. 뭐라 그래,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뿐이고, 그 문을 열 키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문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텔레포트일지 공간 도약일지, 상상의 어떤 기반이 육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날 순 없잖아 라는 게 뿌리내리 깊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어난 가상, 그러니까 꿈의 영역처럼 통제성은 비록 좀 약해질지언정, 선택과 결정이 어쩌면 최소화되거나 없어질지언정 모든 게 가능하잖아. 그 모든 게 가능한 공간에서 점프를 하든 뭐든, 그게 어렵겠어. 단지 이동 기술인데, 다른 차원에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현실에서의, 현상에서의, 아니면 그 공간에서의 점프 정도는 뭐 어렵겠냐.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상상이다. 상상이 일반화된다는 사회가 열릴 거라. 그 사회의 상상력의 힘이란, 받아들임, 인정. AI가 탄생한 배경은 무한한 반복과 자기인식이지. 그러니까 상상도 무한한 반복과 자기인식을 하면 가능하다. 상상을 지나치게 했을 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친다, 정신병이 걸린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한다 라는 괴리감이나 위험성도 충분히 있어. 살짝 다르다. 살짝 어떻게 볼 것이냐. 단초는 그거라고 봐. 무한 반복과 인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내가 새처럼 지금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날면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날개가 어쩌고 공기역학이 어쩌고 몸을 띄우는 게 어쩌고 이거보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다. 세포가 변하든 뼈가 변하든 구조가 변하든 날기 위한 몸의 구조로 변하든 그건 결과일 뿐이지. 우리는 그러니까 접근을 날기 위한 그 기능이나 날기 위한 요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 우주개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인과의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당연한 논리처럼, 만약 이게 인과의 법칙이 절대 법칙이 아닌 상대적인 거라면 가능하지. 10년 후에 지금 세상, 내가 얘기하는 어떤 세상들의 출구가 열렸다면 근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건 그 새로움과 모험과 긴장감과 그 기대감이 동기부여는 되더라도 삶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어떤 핵심은 아니다. 만년을 산다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만년을 산다, 100년씩 혹은 1000년씩. 그러니까 긴 세상을 보고 길게 체험을 하는 것, 하루의 기온 변화와 날씨, 어떤 장소나 하늘에 떠 있는 어떤 하루살이의 일생, 만년을 사는 드래곤의 일생, 부러워할까? 과연 부러운 것일까? 자연스럽게 일어가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다 사라지는.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많이 다를 거다. 인과의 법칙이나 개입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나 없나에 이 수많은 걸 관여하기는 어렵지. 왜 관여해야 되냐. 지켜보고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어떤 코드, 한번 잘 살아봐 라는 코드를 심어 놓고 새들은 새들에게 맞는 혹은 주어진, 인류는 인류에게 맞는 혹은 주어진, 어디에나 무엇에나 기회는 열려있고, 얘기하다 보면 참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아니면 나타나야 다음이 이어질까? 다음을 진전시키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또한 무한 반복과 학습, 인식을 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 이상계든 환상계든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이상계가 환상계가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이야. 지금이 이상한 거지. 과거에 라디오가 지금 잘 안 쓰인다고 없어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있고, 누군가에게 과거의 향수와 어떤 그 의미가 남다른 것처럼 현실의 삶에 육체 기반한 이 삶이 나중에 정신이나 꿈, 상상에 기반한 삶으로 전환이 된들, 육체는 원료처럼, 에너지처럼, 에너지 원처럼 쓰이는, 육체의 한계는 너무 뻔하니까 육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로봇이나 사이보그를 꿈꿨겠지만, 사실은 꿈과 상상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 개척 또한 맞닥뜨리기 위한 기술에, 현실적 기반에 둔 기술에 불과할 뿐이지, 지구를 하나 더 만든다 혹은 뭐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볼 때,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기술력은 꿈이나 상상을 구현해내는, 그 세상을 창조하고 살아가는, 하지만 어떤 상상을 어떤 식으로 버무릴지 모르겠어. 상상이란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제한을 접속자가 부여하겠다? 이 또한 글쎄, 그거야말로 누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제약을 둔다는 말과 똑같으니, 성별을 골라서 골라내는 게 비윤리적으로 지탄받듯이 꿈이나 상상의 세계를 영역과 침해, 위험성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떤 그런, 뭐가 불가능하겠어. 상상 속에 제3차 세계대전이나 4차든 5차든 일어날 게 뭐가 불가능하겠어. 하지만 그 영역의 싸움이 재미나 혹은 경험, 체험, 집단의 어떤 에너지 파동을 일으킨다고 볼 때 가장 그럴듯한, 나라도 한번 참전하고 싶지 않겠나. 병사든 지휘관이든 그 역할에 맞게. 죽지 않잖아. 꿈속에서 죽나. 그러니까 그 체험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이 육체에 기반한 삶의 한계가 그거야. 주어진 대로 세월이 흘러 반복적으로 점점 편안해지고 할 게 없어지고, 만약 AI나 로봇이나 어떤 이 대체될 삶이 열린다면 사람이 뭐 하겠냐라는 거야. 뭐 하겠냐. 언젠가 AI가 꿈을 꾸고 상상을 하겠지 라고 생각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이 꿈을 꾼다, 잠을 잔다, 그러니까 AI가 잠을 잔다라는 게 가능하다면, 그 꿈, 잠을 통해 꿈에 접속하는 그것 같이 무한한 상상, 조합이 아니라, 상상은 조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상상, 물론 똑같은 체험과 본 거에 기반을 둬. 많이 볼수록, 많이 읽었을수록, 어떤 상황과 면면에 대해 알수록 상상의 디테일함이나 어떤 폭은 굉장히 커지지. 아니, 안 해본 걸 어떻게 상상해. 아니면 모르는데 어떻게 상상해. 결국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TV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속에서든 사람과 말을 통해서든 어떤 게 들어와. 그렇지. 어떤 게 들어와. 정말 너무 고달프지 않나? 너무 고달플 것 같은데. 무한한 반복. 단지 사람이 AI와 다른 건
잠을 통한 꿈의 접속. 사람들은 또 열광하겠지. 내가 얘기하는 건 생각을 통한, 그러니까 가상체험이나 가상현실을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캡슐에 들어가든 신경을 연결해서 전자기적으로 어떤 체감을 하게 하든 모르겠는데, 자기의 삶이 다른 아바타가 또 있다. 이건 너무 초기 버전인 거고, 아바타는 무슨. 아무튼 그 어떤 존재감이 사람인 형태나 이 세상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존재감 자체는. 세상은 어떤 식으로 열릴지 모르거든. 암흑일 수도 있고 빛이 가득한 세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걸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지. 이 가설이 필요하네. 무한한 반복과 인식이 AI를 만들어냈고, 사람이 태어나 무한한 반복과 학습, 숙련, 경험, 이런 것들이 생각 플러스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정제되고 선택과 판단,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어 경험이 계속 쌓이지. 단지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왠지 좀 어긋나 있지 않아? 로봇이, AI가 어떤 판단과 하는데 생각이라는 걸 했어. 저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 이거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추론, 사람이 얘기하는 생각은 잡생각도 있고 엄청 많이 들거든. 간명하지 않아. 공부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 능력 때문이지, 얼고지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하나를 보며 하나를 들으며 다른 생각들이 겹쳐서 나는 버라이어티한 속력의 문제지. AI는 사실은 수많은 그 추론을,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생각을 하겠지만 추론의 속도가 빠른 것이지. 그러니까 좀 미묘하게 다른 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AI와 사람의 차이는 있어. 과연 AI가 생각이란 걸 할 것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인 거냐, 아니면 이성에 국한된 논리적인 어떤 로직, 체계, 그런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AI는 감정이 없다. 왜냐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감정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게 이성과 감정으로 양분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 생각.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오호, 우후 드는 어떤 감각적인 그런 걸 버무린, 이것도 상상으로 한 번에 또 총칭하기도 또 한계가 있는데, 그 모호한 언어로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그래, 태양이 뜨고 지고 밝은 햇살을 바라보면서 마주하진 못하지만 눈이 멀어버리니까 좋다. 이 추위를 좀 가시게 하니까 더더욱 좋다.
사실 메타버스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아침에 일어나서 변기에 앉아서 그걸 핸드폰에다 토닥토닥 했단 말이다. 그때 드는 생각은 그런 거지. 굳이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뉴스를 보다가 메타버스가 궁금해졌고, 갑자기 메타버스의 정의를 찾아 들어갔더니 그 수많은 정의와 예, 사례, 뭐 분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다른 건 다 공감이 안 가는데, 그거 메타버스는 내 식으로 해석했을 때 생각과 잠을 통해 접속하는 꿈, 그리고 상상이 연결되는 상상이 이루어지는,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자기만의 공간일지, 섞여 있는, 일부와 섞일지, 구축되어 남아 있을지, 그 상상의 힘이 끊임없이 남겨 있는 것인지, 남기지 않고 어딘가에 상상을 던져놓고 다시 끄집어 쓸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에선 책이라던가 영상으로 만들면 볼 수 있잖아. 근데 상상도 저장이 가능한가? 상상도 기록이 되어지겠지? 그렇다면 상상을 열 필요가 없잖아. 기록되어지지 않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다만 내가 상상한 걸 그대로 줄 수 있겠지?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그게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그게 일상화된 세상이라는 거야. 그때에는 반대급부로 라디오의 존재와 어떤 의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신금을 울리지만, 대중적으로 산물처럼 육체에 기반을 둔 이 현실적인 삶도 점점, 사실은 이미 에너지는 충분히 찼다. 세상에 넘쳐나는 게 에너지고, 넘쳐나다 못해 이제는 전기로 돌리겠다 하잖아. 자연에 기반을 둔 석유를 버려도 된다. 원자력, 수소의 분해, 에너지원이 현실에 기반했을 때, 충분히 돌아갈 때의 그 막강력은 어딘가를 보고,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게 지치고 지겹고, 어떨 땐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남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에서 여행을 통해서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힐링,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고 돌아오듯이 태압을 감았다가 풀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넘나들 수 있겠지. 육체와 상상의 세계를. 게임처럼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상상의 세계는 내가 그리는 거지. 내가 그린 상상의 세계, 누군가가 그린 상상의 세계가 겹치거나 합쳐지거나 붙어서 무한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거기에서의 방향은 잠을 통한 꿈처럼 통제되지 않지만 무한한 생명을 자랑하는, 변수가 일으키는, 혹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는 구운몽처럼, 아홉 가지의 꿈이 하룻밤에
9가지의 삶을 살았다. 부질없음, 공허함, 인생 무상, 어떤 그런 개념의 느낌이 남긴 했는데, 현실에선 단 하루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이게 바로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에, 혹은 단초가 열릴 세상의 시작이지 않을까 해. 구운몽이라. 참,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내게 행복이 있다면 에너지를 섭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PC를 하거나 혼자 있는 게, 혼자가 있는데 의미 있다는 건 무한히 반복되고, 그 반복과 인식이 괴로울 때, 버거울 때, 그때 혼자 있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삶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걸 그리든, 어떤 만족을 하든, 쾌감을 느끼든, 도전적인 삶이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형식이나 형태, 패턴을 보고 삶을 정의하는 이 속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 굳이 구분한다면 어떤 삶이든지 간에 모든 게 다 그 나름의 이유, 그게 만약에 스스로에 대한 기반, 혹은 내면의 어떤 갈등, 고민, 이걸로 시작됐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왜냐면 무한 반복과 학습, 인식이라는 과정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지. AI가, 알파고가 과연 행복할까? 무한한 학습, 배우는 기쁨? 헐. 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까? 자, 물론 기계 상태, 무한 반복과 학습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말할 수는 없겠지. 행복이란 잣대를, 돌을 보고 우리가 행복할까? 물음표가 여러 개 붙겠지. 돌에게 행복이란 잣대를 대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하냐? 그건 어차피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자기 심상, 보여진 걸로 느끼는 자기 심상일 뿐이고, 그건 경험으로 축적할 뿐이야. 내 주변과 심지어 가족이나 생명체나 자연 환경은 모두 다 내 심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지. 지금 걷는 이 걸음조차도 그러니까 행복론의 부족함은 그런 거야. 행복이란 잣대로 모든 걸 볼 수 없고, 행복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어쩌면 행복이다,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봤을 때,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그 원천은 존재, 그러니까 있다, 거기에 있다, 나타났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더 크다. 그로 인해 어울렸다, 어울릴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관점에서의 얘기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봤을 때 있다라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다. AI 또한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단순히 기계의 조합이 무한 반복과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지능을 얻었다라고 보자고.
다른 존재다. 아, 탄생.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린다. 여러 조직과 기능이 만들어지고 수없이 많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 기계가 AI가 되는 것처럼 바라보진 않잖아. 축하해 줄 일이고, 생명의 신비, 끊임없이 이어지는 카테고리 속에 수없이 많은 세포에 자기 할 일들을 찾아서 연결된 수없이 많은 세포의 집합, 움직이고 생각이라는 것과 신경의 전달.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존재로, 김성우라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반복하고 역할을 다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라는 걸 일으키고 있고, 내 영역이 닿지 않는 미제 세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역할을 하는 게 또 있을 것이고, 그걸 만들어낸, 깜짝 놀랐다. 뒤에서 차가 크락션을 울리면, 크락션이 아니라 악셀을 밟았고,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까지? 뭐 아무튼 좋아. 존재의 의미라 있다. 걷고 먹고 쓰고 말하고 익히고 생각하는 이 육체 기반한 삶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간혹 찾아와 육체를 움직이면서 느끼는, 라디오를 틀어놓는 어떤 그 감성에 기댈 수 있는 반전된 세상. 이게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누구나 아닌지, 누군가가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든 어떤 그 방향성은 멈출 수 없겠지. 그 가능성을 봤다면 더더욱 결국 그 연결된 것이 필요에 의한다.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동한다. 발이 이동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익혀야 된다. 세포 기능을 극대화한다. 내공을 쌓는다. 기계에 기대한다. 의존한다. 이제 상상에 의존한다. 상상에 기대한다. 상상의 끝은 차원의 연결인가? 더 많은 버라이어티와 인터넷이 연결되기 전과 후의 세상이 달라진 건 수없이 많은 경우의 경험과
어떤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되면서 단순한 내 삶이 아닌 좀 더 발전되는 촉진이 되었지. 그러니까 꾸준함이 갖는 매력은 이제 사실 성공의 열쇠는 꾸준함. 어쩌면 볼 줄 아는 것, 선택이나 판단 이런 것들조차 기회를 본다는 것. 물론 어디에 속해야만 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닌가? 지금 이게 그렇다는 건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기대치는 상상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라 상상이 만들어낸 연결된 세상에서 쌓인 경험이 어디로 왜?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판단이야. 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래. 이렇게 집중을 하면 쉬고 싶고, 이게 그 AI가 되기 위한 과정, 기꺼움, 상대적이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 근데 AI가 됐는데 네가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면 포기해도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몰랐던 상태에 두지, 혹은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났다 라는 의미가, 단순한 기계 조합이 AI가 되었다 라는 상황과 무엇이 다를까? 태어났다, 존재한다. 이 의미는 내가 기계의 조합과는 달라 라거나 다른 AI보다 내가 나아 라는 어떤 비교, 이런 의미는 없어. 사실 A가 하는 일이 정보를 수집하든 분석하든 로켓을 쏘든 삶을 괴롭게 만들든 어떤 역할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한다고 쳐도, 아니 그 중에 하나를 역할을 나눴다 한들 그 역할이 갖는 의미의 평판이나 명예로움, 이런 거를 굳이 거기에 있는 돌이 그 가운데 있는 벼가 익어가고 벼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렇게 정해진, 혹은 다른 걸로 바뀌어서 정해질,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뭘 하든 하지 않는 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 않고 쉰다, 지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 않고 쉰다라는 개념은 무한한 반복과
인식의 과정이 지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이 지쳤을 때, 혹은 재미가 없을 때, 무뎌졌을 때, 흔히 얘기하는 힐링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또 가서 체험을 하고 쌓는, 반복은 아니지만 반복이겠지. 자주 하지 않는 반복일 뿐이고, 그러니까 착각이지 사실은. 진정한 쉼은 여행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를 돌아보는, 혹은 차분하게 아무 생각하지 않는, 잠에 빠져드는. 굉장히 웃긴 게, 잠이 들어도 일한다니까. 꿈을 꾸잖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진정한 쉼이라는 건. 어때, 이제 좀 현실이 와닿나? 무한학습을, 무한반복을 통한 AI가 탄생했다고. AI 역할이 무엇이건 그 과거를 빗대어 불행 안에 행복 안에를 바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본인이, 내 자신이 그래, 처지를 보면 그렇다, 아니 하겠다, 아니 살겠다, 이런 건 좀 남에게 알리든 알리지 않든 추천은 알리는 거지. 물론 보든 말든 건 내가 할 거 아니야.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 생각들이, 어떤 의견이 다시 돌아봤을 때 날짜를 매기면서 녹음하고 있는 이와 같이 뿌듯하다. 아니, 내 흔적,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기록, 내 삶의 기록이 되돌아오지 못할 망정, 누군가 끄집어 보지 않을 망정 남아있다라는 그 흔적이 내 본연의 역할이라면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상상 너머의 그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그리고 쉼, 비록 반복일지언정 그 자격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 자, 또 봅시다. 10년의 오늘을.